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칫 이게 인권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이번에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시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석방 제도라는 것이 엄연히 법률상의 제도이고 그것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왜? 인간은 교정하면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기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갇힌 자들을 한번 되돌아보라. 갇힌 자들이 당연히 뭐 대중적으로 파퓰리즘으로 놓고 보면 범죄를 저질러서 갇혀진 사람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는 것,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절대로 석방되지 않는 종신형 없는 가석방, 대중적으로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는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돼 있고 교정 능력이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고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 자체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얘기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혹시 한동훈 장관이나 우리 법원행정처장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법안 2로 우리 존경하는 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법안이 있으니 그때 한번 제대로 형사소송법적인, 형사법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로 합시다. 근데 제가 일소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합니다. 첫째, 이것은 결정 없는 사건 탈취입니다. 마치 공소 없는 법원의 재판과도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한 달이라는 임박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어떠한 처분이나 결정이 없이 사건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뭐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형해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지금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이런 수사준칙 개정하면서 제대로 경찰과 정말로 흉금 없는 민주적인 토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자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뭐 정진식 의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정진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일소위에서 논의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서로 토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첫 번째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예방 효과, 교화 효과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벌의 목적 중에는 그것 이상으로
적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어디면 같이 봐야 될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응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어떤 흉포한 범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흉포한 범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논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지금 정조식 의원님 그 법안을 보면은 그게 제가 낸 법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건 탈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신청 경우에 원래 항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검찰청에. 그런데 법원으로 공소시효 30일 남겨놓은 단계에서는 검찰 안 거치고 경찰 이 고발인이 지금 고발인은 없어졌지만 이 재정 신청을 바로 직접 법원으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법원의 사건 탈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공소시효가 30일 남겨놓을 때까지 묵혔다? 이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역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사 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그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할 때 어떤 거가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는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아니 고발인 이심 신청권을 왜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물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고발인 이심 신청권을 말도 안 되게 폐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왜냐하면 저는 정조식 의원님의 안이 이거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고발인 이심 신청권을 폐지해놨는데 이걸 이렇게만 살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고발인 이심 신청권을 폐지한 이유가 뭔지를 민주당이 설명해 주는 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결국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 또 어쩔 수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 장관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억울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라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사개특위도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기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한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경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혹하냐? 왜 경찰의 수사 능력과 여러 가지 수사 자원들을 우수하게 확보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수사기관인 또 소추기관인 검사가 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지원해줄 생각 안 하나? 정부가 왜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왜 경찰을 그렇게 깔아뭉개야 되나? 경찰의 수사는 틀리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가져다가 한 달 내에 뚝딱뚝딱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옳다라는 그러한 전가의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걸 천명하고 있습니까? 어디 뭐 정말 하늘에서 내려진 천부 인권입니까? 천부 검권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의 자원을 14만 명의 경찰 병력, 그중에서 3만 명 전후로 있는 그 수사 경력들을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자질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수사 집단으로 이렇게 깔아뭉갠다면, 심지어 오늘 제가 장관 보니까 법무부의 제일 큰 조직이 교정본부입니다. 이 교정본부의 사람들 가석방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정말로 심사숙고하는지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이상을 복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수형의 결과 어떻게 교정되고 교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관이 이렇게 쉽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마치 당장의 흉폭한 범죄를 당장이라도 막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저는 장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서로 여야 간에 서로 법철학적인 형사법적인 철학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 있고, 물론 제가 일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그러나 전처회를 통해서나 우리 논의위원회 상의를 통해서 그러나 적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낸 이 법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역시 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없앴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그게 누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이익이나 검경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것만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기관을 폄훼하는 거라면 재정신청은 검찰을 폄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관점에 본다면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